실제 트레이더들 돈 진짜 수백억씩 번 트레이더들끼리 만나서 술 먹죠? 성공한 비결을 우리끼리 다 이야기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해서 여러 번 청산을 당했고 그게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었다가 네. 드라마틱하게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실력이 상승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알트들을 건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알트를? 네. 왜요? 비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트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청산도 되게 빨리 됐는데 근데 알트를 건드리면서 수익도 되게 빨리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와 투기를 바라볼 때 네. 잘못된 시선이긴 한데 변동성이 너무 크면 그거를 투기로 보는 성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다른 투자 상품들에 비해 커서 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상자산 시장에서 안에서 바라봤을 때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이 변동성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투기에 가깝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사실 저는 투기라고 생각 안 하지만 더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알트 선물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안정성,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2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비트코인으로만 돈을 벌어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되면은 저는 그때부터 알트코인을 건드리기 시작은 해요. 근데 제 총 시드머니의 5%에서 7%만 적게 100만 원에서 한 10만 원, 15만 원 들어가면은 청산 가격이 저 멀리 가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엄청 적게 쓰는구나. 알트를 네. 할 때 변동성이 큰 만큼 레버리지 낮게. 네. 저도 그렇게 하긴 해요. 가끔 알트를 하는데 저는 딱 2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스크도 리턴도. 실제 계산해봐도 비슷해요. 그래서 알트 포지션 잡을 때, 롱숏 잡을 때 비트가 맥스가 10배라고 하면 알트는 5배로만 하거든요. 주로 알트 어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주로 9시 땡 치면은 비트의 방향성을 일단 봐요. 한 10분에서 15분 사이는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뭐 그쵸.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비트코인이 상승이다 하면은 그때 바이낸스를 들어가서 롱일 때는 마이너스가 제일 큰 알트들을 롱을 걸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가 상승 방향인데 제일 많이 빠진 알트를 역으로 롱을 친다? 오. 그러면은 이게 더 빨리 되더라고요. 비트가 쏘실 때는 제일 이제 고점이었던 알트들, 그리고 제가 복귀를 하는데 그 전날 많이 올랐던 알트들 위주로 숏을 쳐요. 반대로 하는구나. 네. 어쨌든 근데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지난번 인터뷰 나왔던 롤리랄이라는 이제 200억 넘게 번 그 친구는 알트를 많이 했는데 비트코인을 그렇다고 분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비트코인 종합주가 지수는 똑같이 라라시처럼 분석을 해놓고,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때 같이 부합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거를 롱을 같이 타고, 떨어지면 숏을 타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을 추세 추종해서 한 박자 알트가 가는 걸 이제 시세 차이를 거뒀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커니즘 비슷해요. 대장주 출발하면 후속주들이 움찔움찔하다 가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보기에 뭔가 본인이 표현 못하는 매매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딱 그게 꽂히는 게 있어요. 트레이더들도 두 부류로 나눠요. 나처럼 머리로 계속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조금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능적으로 하는 분들이 약간 천재과들이 많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본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천재과인데 롱런을 잘 못해요, 트레이더들 맞아요. 세계에서. 왜냐면 그 감이 무너지면 답이 안 나오거든. 나 같은 사람은 시스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슬럼프가 크게 오지 않고 손절도 크게 안 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본능적으로 매매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자기가 타고난 감이니까. 근데 이제 리스크를 줄인다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서 출금을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제도화를 해야 돼요. 트레이딩 자체는 이제 본능적으로 하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시스템화를 시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매매 원칙 같은 거 있어요? 술 먹고 절대 안 하고 잘 때도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절대 욕심내지 않는 거. 저는 하루에 제가 목표 금액이 있으면은 그것만 벌고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요. 그거 이상 이제 욕심을 내면은 돈이 다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 금액을 딱 벌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차트만 보던가 이게 트레이더예요. 이게 트레이더. 매매를 절대 하지 않아요. 이게 트레이더예요. 그 뭔가 제가 시청자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자꾸 내가 왜 보여주려고 하냐면, 실제 트레이더들 돈 진짜 수백억씩 번 트레이더들끼리 만나서 술 먹죠?
다 차트 보는 비법 같은 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비결을 우리끼리 다 이야기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야. 크게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하고 뭐 리스크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공을 한 건데, 처음 이제 선물 투자나 아니면 주식 투자 이런 거 입문하게 되면 시청자분들은, 저도 그랬고, 세상에 뭔가 진짜 그럴싸한 막 비법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진짜 고수의 전략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라이브로 분석하면 맨날 틀리고 손절도 많이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꾸준히 출금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들으면서 뭔가 요즘 잘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너무 단순하게 볼린저 밴드를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수익률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트레이더의 뭔가 느낌이 아닌데라는 자꾸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방금 이제 들었던 적당한 금액 욕심내지 않고 출금하고 계속 장가를 쌓아가는 거예요. 직업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화가 어느 정도 자기 혼자 경험을 통해서 구축화돼가지고 그렇게 좋은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이 했던 잔소리인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다. 첫 번째, 매매 원칙이 없거나, 두 번째, 매매 원칙이 있는데 지키질 않거나, 세 번째, 매매 원칙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성공할 수 없는 거고, 매매 원칙을 잘 설정해서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년 이상 직장 다니면서 트레이딩 일 병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때요, 느낌이? 할만한 것 같아요. 처음에 돈이 벌렸을 때는 나도 전업을 해볼까 하다가, 그럼 또 청산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열심히 시드머니를 벌어야겠구나.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되 선물은 따로 그냥 선물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경험을 해봤었을 때 해보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권할 만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시청자들한테 아직 트레이딩을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을 거예요. 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어때요? 선물에서 정말 많이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잃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선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벌지만 너는 하지 마라. 공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시작을 해도 되겠지만, 저 사람 뭐 1억 벌었어, 2억 벌었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똑같은 의견이에요.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 시장이 아니에요.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면서 회사도 같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성장하면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시장 참여자가 크든 작든 과실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선물 시장은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에요. 절대 강자 한두 명이 나머지 99명, 98명의 돈을 싹 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빨리 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만 너무 포커싱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상위 1%, 2%에 해당될까를 냉정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고, 목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부모님이 좀 잘 사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부모님보다 더 잘 살게 돼서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부모님 일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본인만의 매매 원칙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따라하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내 매매 원칙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따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려고 해도 따라 할 수 없는 것처럼 건강 관리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조언은 저 따라하지 말라는 건데, 그 이유는 내가 실력이 쌓일 때까지 나만의 데이터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초보니까 당연히 손해가 나겠죠?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구나,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돈을 가지고 자신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매매를 보고 따라하면 나만의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시드가 늘건 줄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중한 돈과 시간을 나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쓰셔야 되고, 그러려면 남의 매매를 따라하면 안 된다, 남의 분석을 따라하면 안 된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 소감은 어때요? 인터뷰 소감은 옆에서 들으니까 더 좋아. 아니,
정말 제가 팬이었는데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는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 어. 너무너무 동안이시고 아, 나는 솔직하게 인터뷰 소감을 했었을 때 뭘 기대했냐면 오늘 또 이렇게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 원칙을 되새기고 다 잡지 못해요. 이런 거 역시 매형남의 목소리는 최고였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이게 제 인터뷰 소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감사하고 분명히 오늘 인터뷰에서도 배울 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스스로 체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